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뇌경색, 뇌출혈 위험, 그 다음에 중풍,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54살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어제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경을 바짝 쓰셔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또 이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불면증, 우리가 그냥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 라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면증 정확히 어떻게 진단하느냐, 뭐 서양의학적으로 볼 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새벽에 잠을 들었다가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 또 뭐 자다가 두세 번 뭐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수면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뭐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때는 꼭 진단을 받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은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몸이 차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수족냉증을 갖고 있어요. 몸이 차가운 상태로 잠이 들어버리면 우리 몸은 사망합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게 자꾸만 움직이게 해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생명활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깨어 있어요. 얘가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 한 10초 정도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사람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질환과 감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못 잔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이런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그 다음에 불안 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70%가 증가했다. 이거 무서운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26,655명에서 2018년도에는 45,067명으로 약 70%가 증가했다.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은 낮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닐 때는 잠이 들면 숨이 막혀서 컥컥대는 증상인데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또 숨을 얕게 쉬는 수면 저호흡증, 이런 증상이 1시간 동안 5번 이상 나타날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호흡은 이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쉴 때 각성중추 옆에 위치한 호흡중추에서 자동으로 이게 조절됩니다. 자동으로 조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을 때는 각성중추가 호흡중추를 자극해서 숨을 쉬는데 문제가 없지만, 잠이 들면 우리 몸은 잠이 들면 3분의 1만 가동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들면 각성중추도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꺼져버리기 때문에 호흡중추의 기능도 역시 꺼집니다. 이걸 자극해줘야 되는데 자극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중추, 각성중추가 이걸 건드려줘야 되는데 야, 숨 좀 쉬어라 라고 하는데 그걸 깨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각성중추 옆에 호흡중추의 이 관계만 꼭 국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영향을 미치면 숨을 멈추게 되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폐쇄성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너무 살이 뚱땡이가 되면 상기도가 더욱 좁아져서 이런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 혓바닥 저 안쪽에 근육이 노화돼서 축 처져서 이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들이 폐경을 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서 근육의 탄력이 줄어든 경우도 이런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턱을 가진 경우, 이건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신빙성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보통 사람보다 3배에서 4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별거 아니겠지. 왜?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밤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뿌리가 늘어져서 기도를 막으면 이를 신경세포가 감지해서 뇌를 깨웁니다. 뇌를 깨워서 다시 숨을 쉬게 하고, 또 이후 다시 잠이 들면 막히는 증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깨어난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을 깨우기 때문에 잠을 자도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3배에서 4배를 높인다는 겁니다.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이건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리가 저리는 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 또 임신, 또 신장기능 저하, 류마티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 잘 찾아서 이러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 이걸 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체중이 과체중이라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중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동양의학적인 소견을 정리하면 이 수면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자는 이 호르몬은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낮에는 활동성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저녁에 해가 지면 서서히 우리가 잠이 들고 나서부터 약 90분이죠. 10시에 예를 들어서 잠에 들었다면 1시간 90분이니까 11시 반에 깊은 이런 그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푹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주간에 잠을 깨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는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낮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호르몬을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게 요 콩팥, 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불면증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 기능이 정상적인 휴식 호르몬과 이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과 활동성인 아드레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 뇌가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각성하는 이 각성제, 깰깍제죠. 이게 바로 커피와 녹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커피와 녹차를 먹으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커피, 녹차를 좀 줄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수족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대책을 하고, 또 이 귀가 콩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잠을 자지 못한 사람 귀를 만져보면 귀가 냉골입니다. 수족도 냉골이지만 귀도 냉골입니다. 그래서 귀를 따뜻하게 자꾸만 만져주는 것도 불면증을 해소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나 또 불면증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몸이 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인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몸이 차가워진 사람들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설사입니다. 또 하나는 체중 감소입니다. 또 하나는 불면증이에요. 설사는 우리 몸속에 차가우니까 수분을 뽑아내서 체온을 올리고자 하는 생명활동이고, 또 불면증, 잠들면 이 저체온이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라, 발을 깨서 움직이고 깨어있는 동안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들을 자극해서 항상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이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체중도 감소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체중도 감소시켜서 몸을 가볍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조건을 갖는 것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암 환자들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사람들도 이런 조건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이 마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라.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장기가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 기능을 보강하려면 짜게 먹어야 이런 기능을 보강하고, 수면 무호흡증, 아시겠어요? 하지불안 증후군,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3, 4배 높인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3, 4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서 건강하게 이런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도록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4살밖에 안 된 분이 이런 어제 일주일 전에 뇌출혈이 발생해서 하늘나라로 이런 가는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듣고서 건강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런 수면 무호흡증, 또 불면증, 이런 분들, 또 하지불안 증후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보통인 것처럼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차가워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방치돼서 결국은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증, 이런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아주 기초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 짜게 먹어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도 양기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려면 또 나옵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부항살로 또 나쁜 피를 뽑고, 또 맨발로 걸어서 항상 뇌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뭔가가 실천할 때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누가 대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이거 대수롭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다. 관심 갖고 예방하고 치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오늘 또 목청을 돋궜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해에 시작됐으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